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지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시고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관객과에 대한 여러분들 공지에 있었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는 채팅방의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소감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영화 연출하신 이재한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청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 연출한 이재한입니다. 이렇게 와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수영을 연기했던 김세벽입니다. 오늘 개봉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GV 하는 동안에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 역할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봉날 집이라서 얼마나 오셨지 했는데 이렇게 관객석 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조 연기한 문혜인입니다. 개봉 첫날 상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도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아요. 영화 즐거우셨길 바라고 늦은 시간인데 이야기 들으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소피 역을 맡는 아나후지에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나 배우님이 부산영화제 때랑 완전 다른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계시네요. 아마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나 배우님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봉일 저녁에 평일날 시간을 내서 극장 찾아와 주신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독립영화들도 그렇고 상업영화들도 그렇고 요새 개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마 이 자리에 와주신 감독 배우님들과 또 관객분들이 마음이 좀 각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독립영화들이 영화제들을 통해서 소개가 많이 되었었는데 소피의 세계가 어떻게 이 봄의 첫 번째 주자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아마 가장 떨리실 분은 이 영화로 첫 장편을 연출하신 이재한 감독님일 것 같은데 개봉까지 와서 개봉일 첫 관객과의 대화를 맞이하는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분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시나리오 장편 쓸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비마다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촬영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좀 받고 또 배급사에서도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운이 좋게 조금 여기까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신 관객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멘트 같은 거 준비했다거나 이런 거. 또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오셨을 줄 몰랐어요. 조금 오면 준비를 하시나요?
인원이 적으면 준비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오늘 자리에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만 좀 가지고 왔고 특별히 멘트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속상합니다. 개봉일 주비여서 뭔가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얘기만 하고 가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이재한 감독님이 감독이 아닐 때 뵀던 사이여서 이렇게 감독으로 큰 무대에 쓰시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마 많이 떨리실 텐데 여러분들이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소감으로 많이 전해주시면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작품, 차기작 얼른 쓰시고 또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피의 세계는 여러분들 지금 막 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영화 내내 계절의 질감이 잘 묻어나는 영화예요. 다행히도 어제 오늘 저희가 바뀌는 계절을 좀 실감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 영화를 봤던 그런 감정들이 집에 가시면서 지금 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영화를 저는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꼭 리뷰가 아니라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별 목적 없이 글을 쓰는 게 이 영화랑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래간만에 뭐 공책이나 노트에 손글씨로 이 영화를 간직하셔도 개봉일 첫 관객이 된 특별한 기분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배우님들이야 사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뭐 김태벽 배우님이나 광민규 배우님은 독립영화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주 만나시다가 이 두 배우님을 보는 것도 굉장히 뜸했었잖아요 한동안. 아마 팬분들은 오늘 자리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 안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 두 배우님 먼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작년에 부산영화제 때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영화 많이 찍고 싶고 이런 자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뜸해졌는데 네, 너무 반갑고 그냥 근데 좀 긴장돼요. 아직도 긴장이 돼요? 네. 100여 차례 GV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긴장되고 그래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면서도 긴장되고 모르겠어요. 이게 자석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네, 그래도 좋아요. 저희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우리 긴장하고 있는 김세벽 배우님께서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기 보세요.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민규 배우님은 어떤 소감이신가요? 그쵸, 올해 처음으로 제가 출연한 영화를 개봉을 또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잖아요. 소피의 세계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4-5편은 있었잖아요. 이거 좀 많았죠. 네, 많았는데 올해는 첫 영화가 이제 소피의 세계인데 작년 부산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서독제에서 상영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 더 많은 관객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대? 약간 설레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도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극장에 요즘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우리 영화가 사람들하고 많이 못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솔직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첫날부터 대박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 저도 되게 솔직하게 찍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런 주비 시간이 있을 때 관객들하고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네. 태벽 배우님이나 민규 배우님만큼 독립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문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앙상블 캐스팅인 영화에서는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여러 명과 같이 움직이시는 작품으로 또 GV 하는 거는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고, 그냥 제 추측으로는 혜인 배우님도 올해 개봉관에서는 첫 GV이시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관객들 만나는 소감? 네, 맞습니다. 저는 개봉을 한 것도 사실은 뭐 단편으로 찍었던 걸 제외하고, 그 옴니버스 형태를 제외하고 개봉작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또 새롭고 또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아나가 이런 자리를 긴장하는 편이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긴장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팀이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나서지 않아도 잘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항상 이 소피의 세계에 되게 희한하게 올 때마다 되게 선물 받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해주는 작업이어가지고, 뭐 촬영을 할 때든 뭐 이번에 상영을 할 때든 뭐랄까 조금 긴장하거나 한 순간에도 다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뭔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무튼 뭔가 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지만 네,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네, 그리고 저도 약간 네, 그쵸. 앙상블 작업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독특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촬영을 할 때는 아나랑만 작업을 했음에도 근데 뭔가 되게 좀 정겨운 느낌이 있고, 원래 민규 배우랑은 사적으로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구심점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인지, 맞아요. 뒤풀이 할 때도 뭔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꼭 마련을 해주셨었고, 그때 또 오고 갔던 선물들이 있고, 선물을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 이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좀 든든함이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이 영화 속에서 뭐 쉽게 말하는 떼씬 같은 게 등장하진 않는데, 인물들끼리의 관계가 되게 겹겹이 점층이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처럼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인물들이 다 같이 만난 적은 없는데 다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여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혜윤 배우님 말대로 감독님 좀 센터 역할을 많이 잘 해주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 역할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차츰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만큼이나 떨리시는 분이 아나 배우님일 것 같은데,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밝혀졌지만 캐스팅을 감독님이 직접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배우님은 첫 장편 영화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타이틀롤을 맡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모든 인물들이랑 부딪히는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주셔서 영화를 먼저 봤던 영화제 관객분들이 필모그래피를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영화의 자연스러운 결을 잘 살려주신 배우이고, 감독님한테는 특히 보석 같은 발견의 배우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제 이후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거는 처음이어서 아나 배우님도 좀 떨리실 것 같거든요. 오늘 국내 개봉관에서 첫 상영을 마치고, 첫 GV 상영을 마치고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을 저희 통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How you feel about this, the whole experience of the first screening and the first day? How do you feel about the first screening and then being the first debate, the Q&A session and stuff? I kind of don't have any words to describe the feeling of this, because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his opportunity here in Korea. So first, I'm really grateful for having this opportunity, and not only because I got to be the main lead for the movie along with a few other actors, but also because... Do you want to translate that part? Yeah. Okay. So 사실은 지금 첫 그
스크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뭐 떨리는 기분은 없고 그냥 지금 그냥 뭐 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 think the best part of doing this project was actually working with the team that we worked with. The director was, as he said before, a centerpiece in all of it. Everybody was very receptive. We didn't have any problems in communication. So me being a foreigner in amid a group of Koreans, I never had any problem fitting in, which was always a worry of mine. 일단은 지금 감독님이 중간에 이렇게 잘 역할을 좀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역이 지금 처음이어서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일단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확실히 센터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한 그룹의 센터가 되는 일은 정말 막중한 책임과 뛰어난 능력이 요구되는 걸 텐데 정말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지금 감독님과 배우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시지는 못하셔도 이 채팅방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혹시 질문을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세벽, 광민규 배우님 두 분의 일상 연기가 너무 리얼했다고, 싸울 때 진짜 살벌하고 일상생활이 너무 예뻤다 이렇게 하셨는데 싸우는 연기 힘들지 않으셨냐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의 10분 가까운 씬이었잖아요.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실은 저도 시나리오를 받고 가장 긴장이 많이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대사를 암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겁이 났었고, 왜냐하면 10분이면은 한 8분 찍고 제가 대사 까먹으면 NG 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너무 패 끼치는 거라서 약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저는 유독 이렇게 좀 파트너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트너 이제 세혁 배우님과 많이 리허설도 해보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종과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너무 큰 저한테는 든든한 약간 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슛 들어가기 전까지도 연습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약간 모르거나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께 물어보고 종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감독님이 제 기억에 현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떠한 한 장면, 그 장면 말하자면 그 종구가 유독 계속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구로서. 그러니까 수영이 도망치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다 끄집어내려는 그걸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감독님의 말들이 엄청 도움이 됐었고, 현장에 딱 그리고 슛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 좀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 거기 계셨던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또 유독 세혁 배우님한테 많이 의지했죠. 네. 세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갑자기 부부 연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근에 제 남편으로 했던 분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연하의 남편이고, 그래서 영광이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전에 유재명 배우님이 남편이셨죠? 네, 그 전에는 이성균 선배님이었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애초에 근데 시나리오에 그 대사랑 그 지문이나 행동 이런 게 다 쓰여 있었어요. 뭐 수영이 종구가 들어오고 수영이 앞을 보고 있다가 종구를 피해서 다시 엎드리고
이런 거랑 대사랑 다 쓰여져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너무 되게 디테일하게 쓰여 있어서 그냥 감독님이 구현하고 싶었던 그 글을 저도 잘 표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하니까 민규 배우님이 되게 많이 맞춰주시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슛 들어가기 전까지도 저기 집 밖에서 계속해서 맞춰주시고 슛 들어갔는데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써져 있었던 그 반복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에너지를 주시고 저한테 화를 내시고 뭔가 이렇게 나는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끄집어 당기고 근데 나는 또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런 대사나 행동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도 그때 잘 안 나고 다 끝나고 나서 그게 감독님이 어떤 원했던 흐름이 있었고 나는 그거를 내 딴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돌이켜서 다 찍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진짜 말만 내가 외우려고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에너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준비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주셔서 그런 게 좀 잘 표현이 됐던 것 같고 다음에 연기할 때도 더 마음을 생각하면서 연기해야겠다. 대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면 나한테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부가 됐던 씬이었어요. 지금 말씀에서 되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 혹시 한 5, 6년 전부터 김세벽 배우님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하셨던 관객분들도 같이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의 속도가 빨라졌다니 거의 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예전 영상 가지고 계신 분들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거 유튜브 같은 데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래요? 네, 완전 BPM 자체가 10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연기하는 배우님들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6, 7페이지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혹시 감독님 어떻게 한 달이면 쓰셨는지 쓰다가 좀 숨을 고르고서 화를 좀 사귀셨는지 그런 그때 감정들이 좀 궁금해요. 그 장면이 제가 초반 시퀀스를 쓰고 나서 두 번째 덩어리인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퀀스에서 뭔가 이 두 사람하고 집에 관해서 좀 아주 깊은 뭔가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영화가 장편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도 쓸 때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쓸 때가 있는데 두 역할 다 연기를 두 역할 다 제가 중얼중얼하면서 쓰는데 뭔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그러니까 그 사실 종구가 화내는 이유가 영화에서는 그 싸움을 다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지 그 전에는 짐작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쓰면서 연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딱 맞으면은 저도 그냥 이게 한 달이면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보고 살짝 웃으신 게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약간 이렇게 저도 부끄러운 게 그 어떤 장면은 쓰면서 제가 울어요. 이렇게 울면서 쓴 장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은 시나리오적으로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렇게 조금 이 캐릭터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은 좀 유지하면서 카메라 정도의 거리감은 유지하면서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한 번에 써지는 것 같고 너무 제가 이입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저인 것처럼 쓰면은 쓸 때는 괜찮은데 한 이틀 지나서 다시 보면은 이거는 절대 영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두 사람 싸우는 장면은 거의 한 번에 그냥 쭉 다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처음 보시면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제일 많은 장면이 또 그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재관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장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면 또 다른 감상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나 배우님께도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아나 루치에르 배우님께 소피의 입장에서 한국에까지 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조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영 부부가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것 같아요. 소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actually came all the way to the Korea to captive for the lady. 죄송한데 김영훈 대표님 한 번만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 다른 친구들이 좀 다정하지 않게 대했는데 수영 부부가 오히려 더 다정했을 것 같다고 소피는 기분이 어땠을까? 친구들이 그렇게 좀 서운하게 했을 때 그걸 물어봐 주셨어요. Actually, the other friends you know so far actually, but they weren't nice to you, but Soo-young and Jung-woo were nice to you. So actually, how was the feeling about that? About the In terms of the Sophie, when you acted from the 연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From when you were acting. So I think Sophie, she came all the way to Korea to see some people, well, Jo and Juho. And although she did manage to see them, it was a little bit bittersweet because they never got to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And I think her meeting the couple kind of made up for that because they were very, very welcoming and they made her company, they brought her around, showed her places in Korea. So they filled in their shoes. Sorry. You need to learn the sentence. 사실은 이제 처음 그 부부 왔을 때 사실 뭐 이렇게 동료로서도 잘 대해줬고 그리고 뭐 어디 데려가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여기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많이 시켜줬었던 부분이 있었다. Yeah, I'll just end it there. Yeah. 네,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여쭤봐 주시겠어요? 좀 서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네. So actually that your friends were nice to you, and then but so you were like sad about that. Yeah, so yeah, I was definitely sad about it, like Sophie in this case, because as I said before, they did manage to meet, but it was never what she expected from meeting them. They couldn't spend much time together, and for Juho, for example, there wasn't even the connection that they had before. He even was reluctant about it. So it was definitely bittersweet, I would say. Good in a way, but definitely bad as well. 일단은 약간 어쨌든 당연히 관계가 좀 바뀌었었던 거고 그 주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많이 그 한국에 왔을 때 많이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감정들이 당연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기분이 약간 좀 달콤 쌉싸름한 그런 기분이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그 주호 역할을 연기하신 김우겸 배우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제가 영화 처음 보고 감독님한테 주호는 진짜 저건 나쁜 놈이다. 저렇게 나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데려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그래도 괜찮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대사가 네가 치킨 사줬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라고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호에 비하면 종구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돌아가시는 길에 얘기를 하시고 네. 그 혜인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문혜인 배우님은 번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발음이 좋으시네요. 극중 나레이션은 한 번에 녹음 완료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후시 녹음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 하루 촬영을 했었고 촬영을 마친 날 저녁에 감독님 댁에 가서 후시 녹음을 처음 했었고 근데 영화 편집본이 완성되고 나서 한 번 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의 녹음들을 더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테이크를 썼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감독님 어떤 테이크를 고르신 걸까요?
맨 처음에 녹음했던 테이크 있었어요. 진짜로 그 첫날 첫 테이크요? 맨 처음에 했었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굳이 제가 괜히 불러서 시도를 더 하기는 했는데 보통 처음 게 더. 아, 네, 되게 즐거운 답변입니다. 감사해요. 이게 신인 감독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그때 제일 좋은 걸로 했다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일 처음 한 걸 했다고. 재한 감독님, 네. 그 문혜인 배우님이 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영화가 되게 환기되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문혜인 배우님 가지고 있는 톤 때문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 어떤 전혀 다른 색깔 하나를 더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감독님도 그 혜인 배우님 캐스팅에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마지막에 편집하시면서 되게 섬세하게 만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혜인 배우님 제가 예전에 아는 감독님 현장에서 제가 스크립터를 나갔을 때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아서 몸두를 계속 해두고 있었다가 조라는 역할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피하고 아무래도 뭔가 밀접한 거를 보여주려면. 근데 혜인 배우님 영어 잘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캐스팅을 제안을 드렸고, 사실은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는 지금 그 나오는 장면처럼 조의 그 시퀀스가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퀀스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이 그 조하고 소피가 보낸 시간이 흘러가는 시퀀스였는데,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저랑 시나리오 얘기하다가 제 기억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장면이 지나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전화 끊고 나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수영이라는 사람도 소피의 블로그를 보고 과거로 돌아가듯이 소피라는 사람이 조라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이 두 사람이 보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제 그 시퀀스 자체를 아예 바꿨죠. 그러니까 혜인 배우님이 캐스팅 되고 나서 어떤 영향 같은 거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바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제가 겹겹이 앙상블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우들이 부딪히지 않고 비대면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역할을 혜인 배우님이 등장해서 해결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감동적인 코멘트가 올라와서 감독님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피의 신세계라는 관객분께서, 저도 감독님과 함께 해본 배우로서 슛 들어가기 전 감독님이 잘 달래주시고 슛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셔서 그냥 믿고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역할을 잘하셨다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핸드폰 하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존재하시는 분이겠죠? 네.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예약 문자? 네, 저를 찾지 마세요. 참고로 블루 버튼 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가봐요. 블루 버튼이 이제 외주 대행사. 제가 예전에 다른 약간 짧은 걸 연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업 같이 하셨던. 네, 응원해주러 오셨네요. 네,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이 들어와서 감독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수영 종구 MBTI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감독님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주요 역할 했던 우겸 배우님을 만났는데 저하고 우겸 배우님 둘 다 INFP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종고는 모르겠는데요. 수영은 INFP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두 분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역할이요? 아니면 저요? 둘 다 얘기해 주세요. 재밌으실 것 같은데. 저는 INFP이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I는 I일 것 같고
N도 N일 것 같고 F도 INFJ일 수도 있을 것 같고 INFJ일 것 같아요. 수영은 본인이랑 비슷한. 네. 실은 저도 이거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냥 I랑 E가 내향적, 외향적이라는 거 정도만 아는데 종구는 무조건 I일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공교롭게 INFP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된 김에 혜인 배우님이랑 혹시 아나 배우님이 아시면 수영과 종이요? 아니요 혜인 배우님이요. 저요? 저도 인프피인데 네, 근데 약간 INTP 성향이 좀 있는 FP라고 생각해요. 아나 배우님 아신다고 하나요? 네, 일단은 뭔지는 안다고 말씀. I think I took the test like a couple of times. First I got INFP and then INTP, so it changes. I don't know. 아니 되게 요새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MBTI로 취업에 뭐 면접에 제한이 있고 아무튼 인프피들만 모아서 영화 찍자고 결심한 게 이 영화인가요? 근데 어제 진짜 우겸 씨하고 막 그 얘기를 한 2시간 했어요. 너도 INFP냐, 나도 INFP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다른 배우들 생각했을 때 다 비슷한 유형이지 않을까 했는데 설마 다 같을 줄은 저는 그럼 다 정말 다 같은 거거든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잘 맹신하진 않지만 그 INFP가 그냥 약간 내향적인 관종이라고들 하지 않나요? 네, 이 팀이 뭔가를 되게 재밌는 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차주 지비 차차주 GV도 꼭 챙기셔서 갑자기 댄스 팀으로 활약할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인프피들에게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오늘 첫 주비 때 이런 게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각 인물의 착장의 특성이 있어 보였는데 소피의 청청, 조의 반반머리, 수영의 히피헤어 등등은 모두 감독님의 설계였던 걸까요? 아니면 각 배우님들의 해석이었던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나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나가 원래 모델 일을 하고 평소에 옷을 너무 멋있게 잘 입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싫었거든요. 이게 배우들이 너무 예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연기를 안 보고 배우의 어떤 그런 외모를 본다고, 그런 선입견이랄까 아니면 제 나름의 판단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나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사실 제일 좀 후줄근한 옷을 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조금 더 좀 낮추려고. 그리고 혜인 배우님은 본인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 머리 염색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 염색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머리가 빨주노초 파란부 이렇게 섞어서만 안 하시면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당일날 아침에 빨간색 머리를 반반으로 이렇게 하고 오셔서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몰랐었고, 수영 새벽 씨도 그냥 그 당시 머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그냥 긴 생머리였는데 수영할 때 머리를 좀 파마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그냥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조금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지점을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감독님께서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런 파마를 했었어요. 그랬었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이 대부분이 그 이재한 감독님 요새 개봉을 맞아서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좀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혹시 전달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보시면은 답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인왕산 얘기들도 많고, 그 공간을 설정하신 이유에 대한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예 공간이 이야기의 먼저였는지, 이야기를 구상하다 공간이 따라 들어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에 나왔던 공간들은 제가 실제로 사는 집이고, 제가 실제로 자주 가는 가게들이고, 저한테는 글을 쓸 때 거기서 어떤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반영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소에 있으면서 느꼈던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햇살이 나한테 쐴 때 감정이라든지, 뭐 잡초를 지나가다 발견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장소를 그냥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장소를 굳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느낀 거가 그대로 영화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장소들을 제가 조금 일상의 경험이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관객분께서 좋게 말씀을 잘 정리해 준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수영이와 종구를 보면서 또 수영이와 종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커플을 보면서, 그리고 인왕산에서 내려보는 그 중요했던 집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보면서 인간사 다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작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아마 여기는 집도 집이지만 이 집이라는 공간에 뚫린 창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들 그 창을, 본인의 또 집이시잖아요. 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재차 재관람을 권유하는 것 같지만 혹시 다시 보신다면 창도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고마운 관객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냐면, 너무너무 독립영화들이 개봉을 못하고 있어서 첫 스타트를 끄는 속피가 잘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었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의 텐트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10만 정도는 해주셔야지 뒤에 영화들이 개봉일을 잡을 거라서, 여러분들 이 영화 생각보다 너무 상업영화 같다라고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받았다, 쇼크다, 이렇게 상업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다니,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특히 티에터 하시는 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이랑 그 감독님들 가능한 질문을 좀 고루 대답 드릴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질문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올려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주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호 외 모든 인물들의 직업이 뭘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 그게 연출부가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수영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둘러는 됐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직업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은 조금 모양새가 안 사니까 연출부한테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직업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쓸 때는 그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쓰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뭐 외부적인 디테일한 삶을 살고 있건 그거는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님들은 이제 시나리오 받고 나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전사도 생각하셨을 거고, 어떤
그 구조를 인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혼자서 덧붙여보는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 주신 관객분처럼 직업도 잘 모르겠고 나이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각 배우님들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맡은 인물들의 각자만의 살을 더하셨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혜인 배우님부터 하고요. 우리 통역 선생님께서 안나 배우님께 이 질문 전달 주시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이랑 좀 더 비슷하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뭐 사실들, 지점들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나레이션에서 조의 상황이나 어떤 감정 정서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되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 친구와 아주 반가운 한때를 보낸다. 이것이었다면 속사정을 담은 게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근본적으로 어쨌든 가장 잡고 있고 싶었던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현재를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뭐 직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 이게 조를 연기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서와 비슷하게 저 자신을 대입했을 때 크게 무리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로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도 영화와 관련된 어떤 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머리 같은 것도 좀 자유로워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조라는 이름이 감독님과 함께하는 어떤 친구의 이름을 가져왔었는데 그 친구의 배경을 가져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혼자 조 직업을 베테랑 관광 안내원인데 은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혹시 안나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As for Sophie, I also didn't really talk about what she did as a job, or anything of the sorts. What I did to portray the character as faithfully as I could was first talk to the director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he wanted me to show of Sophie, and most importantly, the relationships that she had with those people. So we did discuss, for example, her relationship with Juho, a little bit of what happened in the past, so I could bring out those scenes in a proper way. And same for Joe too. Although I feel like in the script we already had a lot more information about our relationship than we did with Juho. 일단은 소피의 직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지만 일단 감독님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어쨌든 그 배우가 어쨌든 그 sorry. Can you speak that one more time? So I focus more on the relationship. Yeah. So understanding how what happened with Hassel in those relationships, especially for Juho and also for Joe. 주와 그 조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살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두 분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부가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하시잖아요. 본업이 있을까요? 그죠. 그 불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종구입니다. 저는 종구는 운영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뭐 네. 뭐 여기 먹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좀 열심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종구 화낼까봐 무서워요. 네. 또 직업, 저는
직업을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종구는. 네, 왜냐면 굉장히 제가 엄청 안 좋은 상태라고 저는 설정에 생각했었고,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 내뱉을 때 왜 그리고 그런 것에 마음이 작아지고 왜 그렇게 분노가 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냥 잠시 이제 이직을 하려고 좀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었고, 뒷부분에 이제 본인의 회사 동료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엔딩쯤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어떠한 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규모와 그리고 이 씬이 좁은,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뭔가 그런 류의 직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좀 많이 유약해지고 또 굉장히 히스테릭해진 그런 것들, 특히 저는 그 콩 주워 담는 시인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캐릭터에 대한 자책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이 사람한테 수영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뭐 집, 엄마 뭐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 많이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들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어떤 그 싸우는 씬 찍을 때 앞에 뭐 노트북을 처음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셔서 번역가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도 수영의 뭐 직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궁금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어쨌든 그냥 이 영화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대사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집중했고, 그걸로 그냥 이 사람의 상태, 마음, 관계, 이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냐기보다는 그냥 수영이 지금 놓여있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유,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 종구와의 관계, 소피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궁금하거나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가을에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9회차를 찍고 이제 겨울 분량은 1월 11일에 찍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민규 씨가 다른 촬영이 있으셔서 머리 잘라야 된다고 하시길래 머리 자르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자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자르라고 부탁드렸던 건. 근데 정말 예리하신데요. 제가 군대 갔다 온 게 맞거든요. 그때 왜냐면 DP를 촬영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를 밀어서 군대 갔다 온 거네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종구는 정말 배우가 직업이어서 DP 찍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시간의 경과. 이제 감독님이 근데 그거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자르셔도 된다고. 저는 근데 영화에서 저도 관객이었잖아요. 첫 상영 때. 저도 갑자기 제가 머리를 밀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비주얼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또 그 시간이 지난 종구의 모습에서 좀 약간 뭔가 많이 괜찮아졌는? 그런 것들이 뭐 머리 스타일 바뀌고 나서 좀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서 좋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군대 갔다 왔다라고 보시는 관객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힘든 부부, 참 수영이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네, 군대 얘기 아마 다른 관객과의 대화할 때도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질문 한번 해주셨었는데, 카페에서 흘린 엽서, 편지, 누구 거고 혹시 무슨 내용이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감독님.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돈을 떨어뜨린다는 설정이었는데, 그래서 소피가 자기 게 아니라고 하고 다른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게 자기 돈인 거를 뭐 약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아침에 그거를 엽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 엽서인지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가 조금 미안했던 그 요즘은 잘 만나지 않는 친구를 생각하고 글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엽서에 실제로 적어서 촬영을 하긴 했어요. 내용이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저희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한두 질문 정도는 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설이고 있던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새벽 배우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홍상수 감독님과도 작업을 해봤고, 홍상수 감독님 연출부로 일하던 이재환 감독님과도 작업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아이디가 홍상수님이시네요. 네. 공통점? 대사가 긴 거? 대사가 긴데 테이크가 안 쪼개지는 거? 그 정도는 공통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고, 이재환 감독님의 장점 같은 거. 장점이요? 장점, 뭐 특성, 장기, 뭐 개인기 뭐 이런 거 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개인기? 감독님, 특기는 있어요. 특기는 솔직한 거. 네, 솔직해서 오히려 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더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그냥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뭐 영화 찍다 보면 너무 어렵거나 되게 난처하게 맞닥뜨려야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솔직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더 이렇게 내던지거나 맡길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감사한 장점, 특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힙합하는 사람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영화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인물이 한 번도 안 보인다고, 오직 휴대폰을 사진 찍는 용도로만 쓰는 것 같다. 심지어 종구랑 주호는 요즘 잘 안 읽는 신문까지 읽던데, 혹시 설정인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약간 이게 제 취향이겠죠? 아니 뭐 이렇게 좋아하는 방식이겠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이 앉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연기하는 걸 저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다리도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정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소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실제에서 하는 행동들이 영화나 드라마에는 많이 반영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정갈하고 정돈되고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그런 장면이 없지 않나 싶고, 신문은 사실 제가 신문을 보거든요. 구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종구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 원래는 기타 치는 거였는데 기타를 못 치신다고 해서 그냥, 근데 그때 신문이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문 보시던 게 그냥 써올라서, 그러면 그냥 앉아서 신문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관객분께서 주신 질문이 마지막 배우님들, 감독님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 배우분들께 요즘 혹시 특별한 일상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씩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서 같이 끝인사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할까요? 저는 요즘 특별한 거는 저한테는 소피의 세계를 개봉하게 되는 일이고, 운이 많이 따르고 동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사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노래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요즘 특별한 일상, 저는 건강을 좀 챙기고 있어요. 작년까지 좀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좀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켰던 것 같은데,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거를 얼마 전에 알고, 이 일을 좋아하고 또 계속 오래 하려면 건강을 꼭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 말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술도 끊고 네, 그리고 그래서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그로 하여금 좀 에너지가 맑아지고 좀 활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을 요즘엔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동료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좀 가끔씩 힘들어 하고 있는 동료들이 꽤나 많이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때 이 영화가 개봉을 또 하잖아요. 안부를 묻는 이 영화가 또 개봉을 하니까 더 동료들한테 가끔씩 정말 짧게라도 이렇게 잘 안부를 물어야겠다. 네, 저한테는 그게 참 큰 힘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촬영을 들어가요. 좀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열심히 또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네, 그거 열심히 할 계획이고, 그때까지 좀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레슬링 선수였던 그런 역할이어서 레슬링도 또 배우고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배우님. 저는 그 1월 1일부터 일기 쓰기 전에 오늘의 고마운 일 그런 거를 어쨌든 3가지씩 쓰고 있는데 매일 그거를 쓰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매일이 특별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 많고 고마운 마음들이 많아서 근데 진짜 나중에 보면은 정말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냥 오늘 커피가 맛있었던 거, 그냥 오늘 우리 집 안에 죽어간 줄 알았더니 예쁜 잎이 새 잎이 났다. 그냥 이런 게 진짜 다 고마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모이면 그냥 특별한 일상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거고. 그래서 네, 저는 1월 1일부터 몰랐지만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한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 아마 내일 눈을 떠서 얘기를 쓴다면 오늘 개봉일에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걸 쓸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변이 주무시기 전에 인스타 한번 포스팅 한번 하세요. 오랜만에 팬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혜인 배우님.
저는 저의 일상은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 좀 많이 안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만나는 걸 제외하고 제가 좀 멀리 경기도 양주에서 살고 있는데 한동안은 서울 나오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양주 풍경이 되게 벌판 위에 신도시가 올라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되게 커다란 산이 보이는 곳인데 조금 더 서울보다 자연 친화적인데 근데 뭐랄까 한 15분을 걸어도 같은 풍경이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나오면은 항상 이 5걸음만 걸어도 이 풍경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너무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다가 근데 요즘에는 양주에서 지내는 거에 되게 적응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곳들을 발견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지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상에 되게 루틴처럼 가는 좋아하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번갈아 맨날 똑같은 데 가기는 좀 민망하니까 몇 군데 스팟을 한 3군데 정해놓고 번갈아가면서 가는데 그 사장님들도 되게 특색이 있으시고 다정하시고 되게 좋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혼자 있다 보니까 다운이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침체되고 근데 그런 순간에 저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거의 매일같이 타고 있고 근데 자전거를 타야지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저의 이동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카페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근데 그렇게 바람을 맞고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힘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 듣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도 오늘 바람이 진짜 봄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봄바람을 몸으로 자전거를 타면 다 맞게 되니까 그러면 되게 명상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현재 느낌, 몸의 느낌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게 저의 일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 영화가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홍보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일상적인 영화라고 했을 때 흔히들 갖게 된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굉장히 그 안에서의 되게 다양한 맛들이 그리고 되게 굴곡진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는 순간들, 스파크가 튀는 감정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영화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 아마 같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마치 상업영화인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말이 제가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서 채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되게 반가운 시간이었고 이 인프피들이 많이 다정한 영화를 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잘 안고 또 내일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말 에로 배우보다 더 짜증나는 부부싸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독립영화의 잔잔함 같은 거 기대하지 말라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나 배우님. So for me, 2021 was a very busy and difficult year. So this year I decided to just take things slower as we see in the movie and appreciate the smaller things. 네, 2022년은 사실 가장 어렵고 약간 되게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사실 그 작은 일들을 좀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So I've been taking more care of my health by doing yoga and cooking more and spending time with my cats. And one thing that I picked up from the movie, actually, I started journaling too, because I saw the beauty in writing memories and being able to remember them years later. So yeah.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고양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기를 쓰는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조금 그 일들 때문에 약간 피곤했던 부분은 이번에는 좀 약간 좀 슬로우하게 보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뭐 많은 시간들을 좀 천천히 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Yeah, so that's the way that Sophie's World kind of inspired me to live my life this year. Other than that, I hope you guys enjoyed the movie. I'm very grateful that you came all the way and that I hope you liked it. Yeah, thank you very much. 소피아 캐릭터가 많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줬고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통역을 수고해주신 분은 영화 배급해주시는 영화다 찰나의 김지은 이사님이세요. 오늘 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꼭 하고 싶으셔서 약간 눈물? 크라잉 랩 같은 거를 시도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뭘 준비하셨는지 들어보죠. 네. 제가 부산에서도 한 번 울었는데 꼭 무슨 뭐 동료 뭐 이런 저희 같이 했던 스태프들 얘기하면 꼭 울거든요. 그게 약간 버릇인데 어쨌든 너무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전 너무 좋고 저희 극장에서 이제 쫓겨나요. 시간 지났다고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감독님 마지막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다는 말씀 전해주신 것 같고요. 민규 배우님이 해주신 얘기가 전 너무 기억에 남는데 요즘에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사람한테 안부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아무도 되게 안 성가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고 답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갑자기 생각나고 그리운 사람 있으면 바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도전해보시는 것도 이 영화 보고 나서 되게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봉일 GV 찾아와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